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사는 31살 2021년 미스터 부산 김건우라고 합니다. 선수 생활은 10년 차 선수고 계속해서 선수 생활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팬분들한테 좀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는 선수가 되려고 노력 중인 선수입니다. 일단 처음에는 제가 등 운동하기 전에 자주 하는 스트레칭 3가지를 간단하게 진행했고, 첫 번째 스트레칭으로는 시러그를 했습니다. 근데 켈소 시러그 같은 경우에는 엎드린 자세에서 견갑의 유연성을 만들어주고 견갑의 안정화를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정거근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런 장점들 때문에 등 운동하는데 이제 부상 방지 목적도 있고 등 운동할 때 훨씬 더 좋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시게 되면. 두 번째는 벤치를 이용해서 흉추 가동을 키울 수 있는 스트레칭 했고, 흉추 가동과 더불어서 광배근 스트레칭까지 같이 얻을 수 있는 스트레칭입니다. 세 번째 운동으로는 튜빙 밴드를 이용해서 광배근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진행했습니다. 알고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스트레칭을 하고 안 하고의 운동 퀄리티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생각하고요. 우리가 필요한 이런 근육들을, 보조근들을 잘 쓰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스트레칭을 해주시면은 1시간 운동을 하시더라도 훨씬 더 알차게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등 운동은 일단 스트레이트 안풀다운으로 가볍게 광배근 활성화시키고, 랩풀다운 넘어가서 랩풀다운으로 2가지 스타일로 랩풀다운을 진행했고, 그 다음에 바벨로우 넘어가서 3가지 스타일로 바벨로우를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암 덤벨로우 진행하고 데드리프트까지. 비시즌에는 보통 1시간 내외로 운동을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시즌 때는 아무래도 좀 운동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래서 운동 가지수는 비시즌 때 한 4-5가지로 제한하고, 사실 조금 무겁게 하거든요, 원래 운동을. 근데 오늘은 무겁게 하면 또 자세 전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제한이 있을 것 같아서 초심자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가볍게 진행을 했고, 원래는 비시즌 때 무겁게 운동합니다. 매우 무겁게. 선대 중량은 뭐 어떻게 보세요? 벤치는 200이고요, 1RM. 그 다음에 스쿼트는 300입니다. 데드리프트는 290입니다. 저는 중량을 이렇게 올리는 게 보디빌딩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 생각하거든요. 중량도 안 들면은 원래 들던 무게가 안 들려요. 그래서 중량에 대한 도전을 해야지 이런 두려움도 없어지고 더 많은 중량으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이트 안풀다운 같은 경우에는 이완에 조금 신장성 수축에 조금 포인트를 두는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스트레이트 안풀다운 할 때 견갑대를 이렇게 좀 자유롭게 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견갑대를 좀 제한시키고 팔의 움직임, 신전 동작으로만 이제 광배근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거든요. 좀 다양하게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첫 번째 랩풀다운 스타일은 일단 수직 저항을 이용한 랩풀다운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등 운동에는 풀다운 동작과 풀백 동작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랩풀다운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 2가지를 애매하게 섞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풀다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수직으로 당기는 게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물체는 중력에 의해서 수직으로 떨어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수직 이동을 해주는 게 웨이트의 가장 기본적인 수직 저항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동을 해주고, 첫 번째 스타일에서는 흉추를 들거나 상체를 젖히거나 하지 않고 척추의 중립을 유지한 상태에서 목에 패킹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의 궤적이 최대한 수직으로 움직이게끔 만들어서 내 몸에서 많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붙어서 들어온다 생각하시고, 팔꿈치가 옆에서 봤을 때 내 몸통 이 두께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직 궤적으로 들어오되 내 갈비뼈 부근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야지만이 흉요추 근막에 붙어있는 광배 하부까지 우리가 깊게 타겟팅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보여드렸던 랩풀다운은 일반적인 방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상부 쪽에 타겟팅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약간 눈끝이 이렇게 당기는 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렇죠. 이제 수직장을 하기보다는 약간 하이로우 개념으로 사선으로 당기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중량을 좀 더 많이 다룰 수 있고 등 상부 쪽으로 타겟팅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이 원래 정석이라 보시면 돼요. 초보자들은 첫 번째 방식이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이 광배근 깊은 곳까지 수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등이 자리 잡은 상태에서 그 방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위에가 많이 비대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느낌을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첫 번째 방식으로 운동을 하고 레벨이 올라가면은 이제 등상부, 이렇게 중부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배를 이렇게 열고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코어를 잡지 못하고 이렇게 상체를 많이 젖히게 되면서 배를 이렇게 열고 하는데, 사실 배에 힘을 주고 하셔야 돼요. 무조건 배에 힘을 주고 이 갈비뼈를 닫은 상태에서 진행하셔야지 깊은 곳까지 수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벨로우는 오늘 3가지 스타일로 운동을 했는데, 첫 번째는 펜들레이 로우, 두 번째는 이제 수직 저항에 신경을 쓰면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BB식, 보디빌딩식 바벨로우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펜들레이 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파워 운동이라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운동은 이제 등의 이런 수직 저항을 이용해서 견갑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동작이라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고립을 위한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좀 파워 운동을 할 때는 펜들레이 로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직 저항으로 했던, 좀 많이 숙여서 버티컬식으로 했던 바벨로 같은 경우에는 중량을 많이 못 다루는 대신 등 전체를 좀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중량을 좀 많이 다룰 수 있고 등의 고립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벨로를 할 때 이런 견갑의 움직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당긴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견갑의 움직임에 따라서 운동되는 부위가 조금씩 틀려집니다. 그래서 견갑이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상부 쪽에, 견갑 주변근 쪽에 운동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견갑을 좀 제한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광배근 쪽에 타겟팅이 많이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디빌딩식은 광배근 쪽이고, 두 번째 운동은 등 전체를 상부부터 해서 광배근까지 쓰는 등 전체 운동이라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파워 운동이기 때문에 다 쓰는 거겠네요. 예. 저는 한 가지 운동만 고집하지 않고 좀 너무 보디빌딩식으로 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부상이 크게 없는 이유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움직임을 제한하고 고립 위주의 운동만 하게 되면은 분명히 다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운동들을 잘 하셔야지 부상 없이 오래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원암 덤벨로우는 오늘 중량을 조금 다루는 방식으로 했는데, 견갑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광배근만 쓰기 위해서 조금 가동이 짧았고요. 견갑을 뽑아내고 하는 게 아니라 묶어둔 상태에서 팔만 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벨로로 따지면 보디빌딩식 바벨로에 가깝죠. 아까 원암 덤벨로 했던 방법이. 네. 사실 등을 등으로 어떻게 당기는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등은 팔로 당겨야지 등이 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팔에 붙어 있기 때문에 광배가, 그 광배를 쓰기 위해서는 팔을 잘 당겨야지 등이 운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원암 덤벨로 할 때 흔히들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렇게 상체가 열려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상체를 잡아주려고 하면은 코어에 힘을 주고 있어야 되고, 코어에 힘을 주려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배에 힘을 주는 연습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몸통이 잘 잡혀 있어야지 등 운동할 때도 깊게 수축할 수가 있고 안정성 있게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몸통이 열리는 걸 조금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엎드렸을 때 이런 힙의 밸런스, 한쪽 힙이 들려 있다든지 이렇게 골반이 들려 있으면은 오히려 등 운동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데드리프트는 우리가 주동근이 햄스트링이랑 힙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상체는 사실 안정화 근육이기 때문에 상체 운동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데드리프트 자체가 중량을 엄청 많이 다룰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 안정화에 개입되는 근육마저도 운동이 엄청 많이 돼요. 그래서 전신 운동으로 보는 게 맞고, 그래서 데드리프트를 해주시면은 세팅을 할 때 미드푸시라고 해서 발등 중간에 바를 위치시킨 상태에서 최대한 내 정강이에 바를 가까이 붙여주시고, 무게 리프팅 할 때 그 엉덩이 위치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상하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어깨 관절과 이 무릎 관절, 슬관절 중간쯤에 엉덩이를 위치시키고 포지션하고 리프팅을 하셔야 되고, 저런 중량을 들 때는 몸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보다 응축되어 있는 게 훨씬 더 큰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몸을 펼친다는 느낌보다는 몸을 조여준다 생각하시고 상체를 안쪽으로 이렇게 완전 바짝 조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은 상태에서 다리에 힘을 느끼면서 상하체를 동시에 써주는 게 효율적으로 데드리프트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가지를 뽑으면 세 가지: 데드리프트, 바벨로우, 풀업. 뭐 기본이 중요하다, 너무 뻔한 말이기도 하지만은 기본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알려주는 거거든요. 기본을 무시하고, 요즘은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정보가 많기 때문에 기구도 좋고, 그래서 기구 위주의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진짜 몸이 좋으신 분들은 프리웨이트를 안 하신 분들이 없다 보시면 됩니다. 일단 좋아하는 선수를 한 명을 정하든 이렇게 롤모델 하나 정해서 그 선수가 운동하는 이런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운동하면서 이런 친구라든지 파트너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레벨의 친구나 아니면 자기보다 조금 더 잘하는 친구를 꼬셔서 일단 유튜브에서 건담보스 김건우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아직은 제가 열심히 해야 되는 단계라서 주에 뭐 한두 개씩 계속 업로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운동 컨텐츠와 재밌는 컨텐츠로 유익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시합을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고, 올해보다 훨씬 더 좋은 몸으로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증량을 하고 있고, 지금은 몸이 조금 뚱뚱하고 근대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년에는 이갈고 준비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좋은 영향력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